안녕하세요. 또각또각 이야기 속으로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케이트 쇼팽의 단편소설 실크 스타킹 한 켤레입니다. 케이트 쇼팽은 19세기 말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특히 여성의 삶과 내면을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들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1850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외할머니, 외증조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1870년 결혼하며 루이지애나주로 이사하여 살게 되었고 한때 프랑스와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에서 인종 출신 등이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녀의 작품에는 루이지애나주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녀의 작품 활동은 1882년 남편이 사망하고 1885년 어머니마저 잃은 뒤 우울증을 앓게 되며 시작되었는데요. 약 15년 동안 2편의 장편소설과 100편이 넘는 단편소설을 썼습니다. 그녀는 당시 사회에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여성의 역할과 희생을 조용하지만 날카롭게 바라본 작가였습니다. 그녀의 대표작으로는 장편소설 각성이 있는데 이 작품 역시 여성의 자유와 자아를 다루며 지금까지도 중요한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실크 스타킹 한 켤레는 매우 짧은 단편이지만 한 중산층 주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와 욕망을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게 포착한 작품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가난한 형편 속에서 가족을 위해 늘 절약하며 살아가는 소머스 부인인데요. 어느 날 우연히 그녀에게 15달러라는 돈이 생기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드러나는 한 인간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데요. 케이트 쇼팽의 단편소설 실크 스타킹 한 켤레.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실크 스타킹 한 켤레. 케이트 쇼팽. 작은 체구의 소머스 부인은 어느 날 뜻밖에도 15달러라는 돈의 주인이 되었다. 그녀에게 그것은 아주 큰 돈처럼 느껴졌다. 낡고 해진 동전 지갑이 돈으로 불룩하게 부풀어 오른 모습은 그녀에게 오래전 이후로 느껴보지 못한 어떤 중요한 사람이 된 듯한 우쭐한 기분을 안겨주었다.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문제는 며칠 동안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겉으로 보기엔 멍하니 꿈꾸듯 돌아다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있었다. 서둘러 결정하고 싶지 않았다. 나중에 후회할 일은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밤이 되어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 혼자 깨어 누워있을 때면 그녀는 비로소 그 돈을 가장 현명하게 쓸 방법이 분명히 보이는 것만 같았다. 제이니의 신발값에 평소보다 1, 2달러를 더 보태면 신발이 훨씬 오래 갈 것이다. 아들들과 제이니 그리고 매그를 위해 새 블라우스를 만들 퍼케일 천을 사야 했다. 원래는 낡은 옷들을 기워서 더 입히려 했지만 말이다. 매그에게는
새 원피스도 하나 필요했다. 가게 진열창에서 본 예쁜 무늬천은 정말로 값도 저렴했다. 그러고 나면 새 스타킹도 아이들마다 2켤레씩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동안은 기워야 할 일도 줄어들 테니까. 아들들에겐 모자를, 딸들에겐 세일러 모자를 사줄 생각이었다. 아이들이 단 한 번이라도 새롭고 단정하고 산뜻한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을 떠올리자 그녀는 가슴이 설레어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웃들은 가끔 소머스 부인이 됐기 전,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 한때 더 나은 시절을 보냈었다고 수군거리곤 했다. 하지만 그녀 자신은 그런 우울한 회상에 빠지는 법이 없었다. 그럴 시간이 없었다. 과거에 쓸 단 1초의 여유도 없었다. 현재의 필요가 그녀의 모든 정신과 힘을 완전히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래는 때때로 희미하지만 흉측한 괴물처럼 그녀 앞에 모습을 드러내 그녀를 두렵게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내일이라는 것은 좀처럼 오지 않는 법이었다. 소머스 부인은 싸게 파는 물건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원하던 물건이 원가 이하로 팔린다면 그녀는 몇 시간이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며 끝까지 버틸 수 있었다. 필요하다면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줄도 알았다. 마침내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어느 때가 되든 상관없이 그녀는 물건을 움켜쥐고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법을 이미 배워버린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날 그녀는 조금 어지럽고 피곤했다. 간단히 점심을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가만히 떠올려 보니 아이들을 먹이고 집안을 정리하고 외출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다 보니 정작 자신은 점심을 전혀 먹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는 비교적 한산한 진열대 앞 빙글빙글 도는 둥근 의자에 몸을 앉혔다. 셔츠감과 무늬 있는 얇은 천이 쌓인 진열대 앞에는 사람들이 성벽을 에워싸듯 몰려 있었다. 그 틈을 뚫고 들어갈 기력도 용기도 지금의 그녀에겐 조금 부족했다. 온몸에 힘이 빠진 듯한 느낌이 밀려왔다. 그녀는 아무 생각 없이 맨손을 진열대 위에 올려놓았다. 장갑도 끼지 않은 손이었다. 그러다 서서히 손끝에 닿는 감촉을 의식하게 되었다. 아주 부드럽고 아주 기분 좋은 촉감. 고개를 내려다보니 그녀의 손은 실크 스타킹 더미 위에 얹혀 있었다. 곁에 붙은 표지판에는 가격이 $2 50센트에서 $1 98센트로 내렸다고 적혀 있었다. 진열대 뒤에 서 있던 젊은 여점원이 실크 양말을 살펴보시겠냐고 물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마치 다이아몬드 왕관을 보여주며 구입해 보겠냐고 묻는 말을 들은 사람처럼. 그러면서도 그녀의 손은 그 부드럽고 윤기 나는
사치스러운 물건들을 계속 만지고 있었다. 이제는 두 손으로 들어올려 빛에 반짝이는 모습을 바라보고 손가락 사이로 뱀처럼 스르르 미끄러져 흐르는 감촉을 느끼면서 갑자기 창백하던 두 뺨에 붉은 기운이 확 번졌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여점원을 바라보았다. 이 중에 팔 반 사이즈가 있을까요? 팔 반 사이즈는 얼마든지 있었다. 사실 그 사이즈가 가장 많이 남아 있었다. 연한 하늘색 한 켤레, 라벤더색, 검정색, 그리고 여러 가지 브라운색과 회색. 소머스 부인은 검은색 한 켤레를 골라 오랫동안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천의 질감을 살피는 척했지만 점원은 이미 그것이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말해주었다. 1달러 98센트. 그녀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요. 이걸로 할게요. 그녀는 5달러 지폐를 건네고 거스름돈과 포장된 물건을 기다렸다. 참으로 작은 꾸러미였다. 그것은 그녀의 낡고 해진 장바구니 속에서 금세 자취를 감추는 듯했다. 그 후 그녀는 세일 진열대 쪽으로 가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곳은 여성용 대기실이 있는 구역이었다. 한적한 구석에 앉아 그녀는 자신이 신고 있던 면 스타킹을 벗고 방금 산 실크 스타킹으로 갈아 신었다. 그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 애쓰지도 않았다.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설명하려 하지도 않았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마치 그동안 쉼없이 써왔던 생각하는 일이라는 고된 노동을 잠시 내려놓은 사람처럼 그녀는 그저 어떤 기계적인 충동에 몸을 맡긴 채 행동하고 있었다. 그 충동은 그녀를 책임감에서 잠시 벗어나게 했다. 실크의 감촉이 살결에 닿는 느낌은 얼마나 황홀했던지. 그녀는 푹신한 의자에 기대어 그 사치스러움을 잠시 마음껏 즐기고 싶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정말 그렇게 했다. 이윽고 그녀는 신발을 다시 신고 벗어둔 면 스타킹을 돌돌 말아 가방 속에 밀어 넣었다. 그리고는 곧장 신발 코너로 향해 신발을 맞춰 신기 위해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까다로웠다. 점원은 그녀를 이해할 수 없었다. 신고 있는 스타킹과 신발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고 그녀는 좀처럼 쉽게 만족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치맛자락을 살짝 들어올리고 발은 이쪽으로, 고개는 저쪽으로 기울여 광이 나는 뾰족코 부츠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발과 발목은 아주 예뻐 보였다.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는 훌륭하고 세련되게 잘 맞는 신발을 원한다고 젊은 점원에게 말했다. 원하는 것만 얻을 수 있다면 1, 2달러쯤 더 비싸도 상관없다고.
소머스 부인이 손에 꼭 맞는 장갑을 맞춰본 것은 아주 오랜만이었다. 드물게나마 장갑을 살 때에도 늘 세일 상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싼 물건을 손에 꼭 맞기를 기대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스스로 여겨왔었다. 이제 그녀는 장갑 진열대의 쿠션에 팔꿈치를 기대고 있었다. 예쁘고 상냥한 젊은 점원이 섬세하고 능숙한 손길로 손목이 긴 새끼염소 가죽 장갑을 소머스 부인의 손 위로 천천히 끼워 올렸다. 점원은 장갑을 손목 위까지 부드럽게 펴내리고 단추를 가지런히 잠가주었다. 두 사람은 잠시 동안 작고 균형 잡힌 장갑 낀 손을 바라보며 말없이 감탄했다. 하지만 돈을 쓸 수 있는 곳은 아직 더 있었다. 길을 조금 내려가자 가판대 진열장에 책과 잡지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소머스 부인은 예전에 삶이 다른 즐거움들로 채워져 있던 시절 즐겨 읽곤 했던 값비싼 잡지 2권을 샀다. 그녀는 포장도 하지 않은 채 그것을 손에 들었다. 길을 건널 때면 가능한 한 치맛자락을 살짝 들어 올렸다. 스타킹과 부츠, 그리고 꼭 맞는 장갑은 그녀의 태도에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녀로 하여금 당당함을 갖게 해주었고 잘 차려입은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속해 있다는 느낌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몹시 배가 고팠다. 다른 날 같았으면 집에 돌아갈 때까지 허기를 참았을 것이다. 그리고 집에서 차 한 잔을 끓여 차와 함께 먹을 수 있는 간식으로 간단히 요기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를 이끌고 있는 그 충동은 그런 생각을 허락하지 않았다. 모퉁이에는 레스토랑이 있었다. 그녀는 한 번도 그 문을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밖에서 얼핏 새하얀 식탁보와 반짝이는 유리잔, 그리고 세련된 손님들을 조용히 시중드는 웨이터들을 본 적만 있을 뿐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녀의 모습은 그 누구에게도 놀라움이나 당혹감을 주지 않았다. 그녀가 반쯤 두려워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테이블에 혼자 앉았다. 그리고 곧 정중한 웨이터가 다가왔다. 그녀는 과한 식사를 원하지 않았다. 그저 맛있고 세련된 한 끼를 원했다. 싱싱한 굴 6개, 물 냉이를 곁들인 도톰한 고기 1점, 달콤한 것 하나, 이를테면 크렘 프라페, 라인 와인 1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블랙커피 1잔.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그녀는 장갑을 천천히 벗어 옆에 가지런히 내려놓았다. 잡지를 집어들어 무딘 나이프 끝으로 페이지를 가르며 천천히 넘겼다. 이 모든 것이 참으로 기분 좋았다. 식탁보는 창밖에서 보았던 것보다 더 깨끗했고 유리잔은 더 눈부시게 빛났다. 주변에는 조용한 신사숙녀들이 그녀처럼 작은 테이블에 앉아 아무 일 없다는 듯 점심을 들고 있었다. 부드러운 음악이 들려왔고 창문 사이로 산들바람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한 입 맛보고 두어 줄 읽고 황금빛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실크 스타킹 속에서 발가락을 살짝 움직여 보았다. 가격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계산을 치르고 동전 하나를 더 얹어 놓았다. 웨이터는 마치 왕가의 공주에게 하듯 그녀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지갑에는 아직 돈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다음 유혹이 마틴의 공연 포스터의 모습으로 그녀 앞에 나타났다. 조금 뒤 그녀는 극장에 들어섰다. 공연은 이미 시작되었고 객석은 가득 찬 듯 보였다. 하지만 여기저기 빈자리가 남아있어 그녀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성들 사이 한 자리로 안내되었다. 그들은 시간을 보내고 사탕을 먹고 화려한 옷을 뽐내기 위해 온 사람들이었다. 물론 오로지 연극을 보러 온 사람들도 많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곳에 누구도 소머스 부인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녀는 무대와 배우들, 그리고 관객들까지 한 번에 넓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흡수하며 즐겼다. 코미디에서는 웃었고 비극에서는 울었다. 옆자리의 화려한 여인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그 여인은 향기로운 레이스 손수건으로 눈을 닦고 사탕상자를 그녀에게 건넸다. 연극이 끝났다. 음악이 멈추었다. 사람들이 줄지어 빠져나갔다. 꿈이 끝난 것 같았다.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소머스 부인은 모퉁이로 가서 전차를 기다렸다. 맞은편에 앉은 날카로운 눈매의 한 남자가 그녀의 작고 창백한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는 그 표정을 읽어내려 애썼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그가 마법사라도 되지 않는 한 알아차릴 수 없었을 것이다. 전차가 어디에서도 멈추지 않고 그녀를 태운 채 영원히 계속해서 달려가 주기를 바라는 그 애절하고도 강렬한 소망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절약하며 살고 있던 소머스 부인에게 갑자기 생긴 15달러. 소머스 부인은 처음에는 분명히 아이들을 위해 그 돈을 쓰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크 스타킹을 만져보는 순간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을 위한 삶의 감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부드러운 스타킹의 감촉, 새 신발, 레스토랑에서의 멋진 식사, 그리고 극장에서 보내는 시간. 이 모든 것은 사실 아주 사소한 사치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잠시나마 누군가의 엄마나 누군가의 부인이 아닌 소머스 자신으로 살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작품의 상징이 바로 실크 스타킹인데요.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자기 자신을 위한 욕망과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작품의 마지막 장면이 더욱 인상적인데요. 전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순간 소머스 부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차가
영원히 계속 달렸으면 좋겠다고. 그녀는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하루는 그녀에게 잊고 있던 자신의 존재를 잠시 되찾은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작품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는 분명 살아가면서 또 다른 자신의 값진 역할들을 위해 얼마나 많이 자기 자신을 뒤로 미루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아주 작은 사건으로 인간의 마음을 깊이 보여주는 작품이어서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여기까지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감상평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하이프는 또각또각 이야기 속으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